자, 이제 이슈앤 소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신질환 중에 조울증이라고 있죠. 네네. 지금 딱 시장이 그렇습니다. 하루 웃었다가 하루 울었다가. 어제는 좀 반등을 했는데 어제 국내 시장에서의 주요 그 키워드는 오버킬이라고 영어식 표현.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시장을 줬다 폈다 하니까 네. 오버킬 이래서 과매도.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과매도 됐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좀 되감는 숏 커버가 채권에서 먼저 나오더니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도 확 감아 올리더라고요. 물론 일부 감아 올리고 일부는 또 공매도를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네, 펀더멘탈을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우리 황재수 부지점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우선 뭐 어제 뭐 시장에 올랐었던 부분은 뭐 말씀하셨던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 오보였지만은 이제 그 뭐 휴전에 대한 부분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뭐 있고. 휴전, 뭐 재건, 재건 얘기도 계속 재건 나와서 뭐. 천조 원의 재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가능할까?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어제는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스위스에서 열렸던 내용 봤더니 이제 뭐 러시아에서 이제 재벌들의 이제 동결 자금으로 이제 네. 돼서 뭐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 얘기한 건데 이제 그거 거의 뭐 970조 가량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는 네. 뭐 건설 기자재들 뭐 한국건설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뭐 에버다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뭐 이번 주에 뭐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뿐 아니라 FMC 의사록도 있고 이제는 실적 시즌에 돌아서서 근데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서 굉장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는 벌써 반영이 됐고 네. 사실 그거에 따라서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실적이 덜 훼손되는 기업들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오늘 시장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원자재 가격 급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이제 경기 훼손되고 경기가 뭐 이제 안 좋다라는 건 사실 인식한 것 같고요. 네. 뭐 걱정되는 거는 당장 다음 뭐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뭐 75bp냐 50bp냐에서 이제는 그래도 좀 더 스탠스를 좀 더 천천히 가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섞이면서 좀 상승에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래요. 이제 생각을 네. 하는데요. 긍정을 찾아야죠. 항상 우리는 뭐 희망을 찾아야 되고 지금 그래서 타이틀이 나갔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네. 에너지 정책 원전 얘기 나잖아요. 뭐 저도 이따 일반장전이 또 겹치긴 합니다만 아니 종목이 겹치는 건 아니고 주제는 좀 겹쳐서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잘 뭐 발표한 이따 거.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증시 격언에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가 저렇게 가겠다는데 저거는 맞고 틀렸어의 논쟁을 하기에는 우리는 뭐 그걸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주식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그리고 언제 매수하냐, 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어제 이제 2030년도 이제 뭐 결국 뭐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제 이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 원전 부분을 좀 보면은 신한울 3, 4호기를 이제 재건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원전 비중을 이제 전력 소비에서 생산해서 원전 비중을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27.4%에서 이제 30년까지 30%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겠다,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그리고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10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뭐 원전이 이제 SMR 같은 경우도 4,000호를 투입해서 뭐 독자 뭐 SMR 노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수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으로 봤어도 과거에 이제 문정부 시대 때 이제 탈원전을 이제 약간 뒤집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사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원전주가 좀 급락한 부분도 과연 이제 임기 내에 이거를 추진할 수 있을까? 왜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나올까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신한울 3, 4호기도 빨리 재건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도 남아 있고 환경단체에 대한 반대에 대한 부분 뭐 이러한 부분도 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주식 측면으로 봐서라든지 아니면 정책으로 봐서는 완전 이제 바뀐 거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28일
28일 이제 지난달 28일 체코 그리고 30일 날 폴란드가 이찬양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 갔나라고 보면 사실상 어떤 기업이 갔나라고 보면은 당연히 수출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기업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네.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국 원자력 연료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대우건설이 동행해서 원팀을 구성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세이즈를 해서 뭐 체코는 이제 8조 원 가량의 이제 12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를 이제 11월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받아서 입찰 접수를 할 예정에 있고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6기, 뭐 2043년 멀지만 6기. 근데 금액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6기를 원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유럽 쪽에 이제 좀 경쟁사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라든지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 쪽이 한국하고 경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국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가성비라고 따지는 이제 가격이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바카라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잘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 해봐야 뭐 몇 년 전이지고 이제 전 정권이겠지만은 근데 부정적이었던 원전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연히 금융지원뿐 아니라 많은 것도 줄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부분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원전의 모멘텀은 수출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수출을 통해서 수출은 사실 뭐 환경단체가 국내 환경단체가 뭐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반발보다는 오히려 일거리라든지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에는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원전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 사실 네. 많이 여쭤보시는데 결과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에 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즈음에서 이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오른다거나 뭐 사실상 이제 뭐 본입찰이나 이렇게 성과를 이루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면은 주가는 가장 큰 모멘텀인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니면 입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뭐 방문할 때마다 원전 세일즈를 계속 할 거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뭐 과거 정권에도 뭐 주식시장에 보면은 정부가 찍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봐야죠. 아, 예. 네, 종목은 그래서. 오늘 우진에 대해서 이제 우진? 말씀을 우진은 네. 뭐 원전에 관련된 기자재 업체입니다. 뭐 1980년도에 이제 생산이 됐고요. 산업용 계측기 개발하고 제조하고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철 현장에서 철강용 계측기로 시작을 했고요.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라든지 원자력 계측기로 사업을 확장한 후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네.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고요.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전기기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25%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사업부, 뭐 자동 온도 장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 10%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예, 맞습니다. 되게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너무나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계측기에서 한 60%대의 이제 매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제품군을 보면은 제품군도 뭐 원료봉에 대한 위치라든지 원료봉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측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 데에 대한 그 바닷물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측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관련돼서도 여기에서 이제 계측기도 ISI라고 하는 계측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는 앞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도 뭐 국가에서 4천억 지원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텐데 거기에도 핵심적인 소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1,265억의 영업이익이 한 109억 매출이 이제 1,200억대 매출에 이제 109억의 영업이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보다 30% 증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데 추가적으로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대한 수출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제
뭐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이런 입찰 제안서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이제 좀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럽 연합이 오늘은 이제 보트 투표에 들어가는데 그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거냐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전해진 바가 없는데 이제 디테일이 필요할 겁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그 방사능 폐기물이 예. 나오잖아요. 예. 그 방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준위 방사성 물질과 뭐 저준위 이렇게 단계별로 확 나눠가지고 뭐 디테일이 있던데. 잘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사실 방사물 폐기물 때문에 이제 사실상 환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막고 있는 부분이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얻는 게 사실 잃는 것보다 당연히 잃는 게 있겠죠. 하지만 얻는 게 얼마나 크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이고 뭐 자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로 국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해서 이제 2018년도 대비해서 40%의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데 당장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그 방패장을 설립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싼 똥 니네가 치울 수 있으면은 완전 오케이.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탄소 감축? 탄소 감축이 우선 지금 분위기로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우선으로 좀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정당성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이 그러하다니 그렇게 가봐야죠 뭐. 자, 일단 오늘 뭐 원전 비중 확대라는 이슈를 잡았고 관련 기업을 또 우진으로 정리해서 다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